병원 가보고 한의원 가보고 대학병원 가보고 MRI 찍어보고 원인이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환자분들이 절망하죠. 병원을 뭐 5군데 갔다 왔어요, 10군데 갔다 왔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처음에 다치면 길어야 한 2달 정도면은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병의 경과예요. 근데 왜 도대체 3개월 이상이나 계속 아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픈 부위만 주사해 줄 거냐? 그럼 낫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낫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만성 통증이 도대체 뭐길래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치료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자꾸 아프고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해볼 거예요. 일단 만성 통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통계적으로 1년 이상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아파 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내가 거의 절반의 확률로 1년 뒤에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약에 고령이다 아니면 여러 부위가 아프다, 뭐 시리거나 막 찌릿하거나 신경통인 것처럼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80% 1년 뒤에도 아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몸살이 올 수 있고 그렇죠. 아프다가 막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보통 회복하죠. 보통 처음에 다치면 길어야 한 2달 정도면은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병의 경과예요. 근데 왜 도대체 3개월 이상이나 계속 아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은 관성이 있어요. 막 뛰고 있는 중에 잘 멈추기 힘듭니다. 이런 걸 이제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이 몸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합니다. 안 아픈 사람은 계속 안 아파요. 그런데 아픈 사람 아니면 아픈 부위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계속 아프고 싶은 관성이 생깁니다. 이것도 항상성이라 그래요. 이게 만성 통증의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계속 아픈 걸 유지를 시킵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고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생기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혈관을 더 좁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으니까 회복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낫겠죠. 이게 만성 통증 환자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보고 한의원 가보고 대학병원 가보고 MRI 찍어보고 원인이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환자분들이 절망하죠. 병원을 뭐 5군데 갔다 왔어요, 10군데 갔다 왔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만성 통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성 통증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아픈 부위만 주사해 줄 거냐? 그럼 낫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낫는 겁니다. 한 부위에만 아픈 원인이 있다면 근육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 딱 한 번 오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낫느냐?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상위 레벨의 신경통을 유발할 만한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가 두 번째 나왔죠. 신경통이 생길 만한 부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척추 주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이 압박이 되는 말초 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통 부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만성 통증을 연구하는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회에서 밝혀진 부위들이 있어요. 신경이 여기서 잘 눌릴 수밖에 없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부위들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싶어 해요. 주사를 했는데 환자가 좋아집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시 아파요. 다시 돌아가요. 또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주사가 효과가 없네. 포기합니다. 안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분명히 내가 주사를 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다시 통증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치료하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치료해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한 번에 치료가 될 수 없다. 이거를 환자한테 미리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환자를 고쳐야 되니까. 병원에 돈 많이 벌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지만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옵니다. 근데 이런 환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인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관성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치료 과정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만 환자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 통증에 또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최악인데 우울감이 동반입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파서 잘 못 걷거나 아파서 팔이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거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자의 우울감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아질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치료하자. 환자분이 저한테 막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데 이게 환자 잘못이 아니다.
통증이 너무 오래돼서 그 잘못이 있는 거지,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우울감이 좋아질 거니까 조금만 힘내보자, 이걸 이해하고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면 감정이 변합니다.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웃음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발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항상 살펴야 되고, 신경통이 어디선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이걸 찾아내야 되고, 환자의 우울감을 이해해야 되고, 환자가 좋아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는 걸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야지만 만성 통증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만성 통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말고도 만성 통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의사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만성 통증에 관심이 있는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